안녕하세요, 찍찍이입니다. 작년 9월에 이어 1년 만에 개구리와 함께 일본 도쿄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브이로그에 더해 이런저런 간단한 정보들도 제공해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보시고 일본 여행에서의 꿀팁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공항에는 약 2시간 전쯤에 도착했는데 눈치게임 성공인지 사람이 거의 없네요. 수속부터 보안검색까지 아주 초스피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 지연되는 바람에 아주 널널하게 면세품 수령, 면세점 구경, 그리고 식사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8월 여행을 위해 대략 4월경에 항공권을 예약했는데요. 당시 가장 쌌던 에어재팬의 티켓이 1인당 총 35만원가량에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어재팬은 사실 좀 생소한 항공사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 ANA에서 새로 런칭한 저비용 중거리 항공사 브랜드로 2024년 2월부터는 인천 나리타 구간을 매일 운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케줄은 인천에서 나리타 오후 1시 30분 출발, 나리타에서 인천 오전 9시 55분 출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출발일은 저녁이 되어야 숙소 도착이고 마지막 날은 아침 일찍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마지막 밤은 숙박만을 위해 1박을 더해야 하는 핸디캡까지. 그래서 저희도 6박 7일의 일정이었지만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날은 대략 5일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국 수속을 모두 마친 후 빠르게 면세품 수령을 하고 나니 배가 고픕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식당이 많이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보이는 식당 아무 곳이나 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침 보이는 백년 가게? 백년 가게는 못 참죠. 얼른 어떤 백년 가게인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메뉴가 라면, 쫄면, 소바, 국밥, 약간 김밥 천국스럽긴 하네요. 제가 어제 과음을 했기 때문에 해장라면 2개, 총 13,000원에 주문을 마쳤습니다. 그럼 백년 가게 맛 한번 볼까요? 네, 라면에 오징어 한 조각, 그리고 콩나물. 약간 아쉬워 보이는 라면 비주얼이네요. 직접 시식해본 결과 맛있는 라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라면치고 주문이 늦게 나온 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한강라면에 냉동 오징어도 시큼털털한 게 영 별로였습니다. 남은 시간 여기저기 둘러보며 다니다가 27번 게이트 근처에서 북카페를 발견하고 한번 올라가 봅니다. 2층에 올라서자마자 감탄이 터져나오는 북카페. 명당 자리를 찾은 개구리. 명당 자리는 일단 찜했으니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스타벅스가 함께 있는 북카페였는데요. 북카페라고 하기엔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지는 않았고 판매하고 있는 책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산 음료를 들고 셔틀을 타고 게이트로 출발! 여러분, 놀랍게도 셔틀 열차를 타고 왔더니 이렇게 멋진 식당가가 있었습니다. 셔틀 열차 타고 와버리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백년 가게 라면을 먹은 거였는데 정말 후회가 되네요. 다만 너무 이른 아침이나 너무 늦은 밤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 먹을 게 없다 생각했는데 낮에는 여기도 운영 데가 있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재팬의 비행기는 국내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보다 훨씬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고속 충전기가 있는가 하면 핸드폰을 걸쳐서 볼 수 있는 받침대도 있었고 앞뒤 간격도 꽤 넓어서 전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자리는 일찍 수속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통로 쪽으로 배정되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략 2시간여의 비행 끝에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강국답게 입구부터 여러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환영해주고 있네요. 드디어 외부로 나오는데 30분 걸렸어. 근데 원래 이쪽으로 갔던 것 같아, 옛날에도. 저희는 니포리까지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일단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공항에서 전철을 타는 곳까지 내려오면 이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예매권을 어디서 교환해야 하는지 몰라서 일단은 구매하는 곳에 줄을 섰습니다만 알고 보니 티켓 카운터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QR코드를 보여주고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스카이라이너는 국내 예매 어플을 통해서 예매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구매할 수도 있으며 스카이라이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좌석이나 시간대가 지정되는 게 아니라 가서 시간대와 좌석을 지정하는 방식이라 미리 예매하고 가나 가서 구매하나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그래도 미리 해놓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큰 메리트는 따로 없었지만 국내 예매 어플을 통해서 예매하였습니다. 공항에서 도쿄 시내에 근접할수록 점점 자연의 모습에서 도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닛보리역까지는 대략 40분 정도가 걸렸는데 평소에 돈 아낀다고 일반 전철 타고 다녔는데 확실히 편하고 빠르긴 하네요. 닛보리역에서 JR로 갈아타기 위해서 개찰구를 하나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스카이라이너 표를 넣고 개찰구를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개찰구가 삑삑 막아서는 겁니다. 아하, JR로 갈아타야 하니 JR 티켓을 사야지. 아니 근데 발권기회가 또 살 수가 없습니다. 멘붕에 빠지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JR 발권기에 스카이라이너 티켓을 넣어야 JR 티켓을 살 수가 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스카이라이너 티켓을 넣고 삑삑 막아서는 그 개찰구 뚫고 나간 개구리는 결국 다시 돌아와서 영무원에게 문의하고 겨우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부이스다니역은 닛보리에서 함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집에서 나선 지 거의 8시간 만에 목적지인 우부이스다니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기와지붕의 역사에 해도 뉘엿뉘엿 져가니 정말 멋진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층 건물이 우리가 예약한 랜드어바웃 호텔입니다. 리셉션은 2층. 처음에 배정받은 호실은 3층으로 객실층 중 가장 낮은 층이었습니다. 오늘 기대를 하는데 당연히 3층은 내부는 간접 조명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침대 프레임은 없었지만 그만큼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자, 뷰 한번 볼까요? 오 빌딩 뷰. 아, 이거 좀 너무 심한데? 높은 층으로 달라고 사람 같네. 불길해. 아까랑 뷰는 똑같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아까 여기였잖아. 여느 호텔처럼 카드를 꽂는 곳은 따로 없었고 바로 불을 켜거나 에어컨을 켜거나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방은 똑같은데 뷰는 조금 나은 듯? 엄청난 뷰가 있을 거라고 애초에 기대를 오, 스카이트리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야끼토리 집에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첫날 저녁인데 혼자 안 할 수 없겠죠? 역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직전에 연기 자욱한 꼬치집이 하나 있습니다. 하사노야입니다. 여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비주얼이더라고요. 야장 자리가 없었으나 어떤 아저씨께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방금 막 스피커 이런 거 생각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말고. 꼬치는 기량이 진짜 많이 나고 약간 달짝지근하고 돼지 같은데 굉장히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축구네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초코네요? 이게? 다진 고기다. 이건 약간 약간 한국의 동그랑땡?
궁금한 맛? 현지 로컬 꼬치집 느낌 낭낭한 사사노야는 오후 4시에 영업을 시작하여 10시에 문을 닫는 아주 짧은 시간만 영업하는 꼬치 하나에 90엔 하는 아주 저렴한 꼬치집입니다. 저 같은 관광객은 늦게 돌아오는 날에는 이미 문을 닫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80엔이었다는데 일본도 물가가 오르긴 오르나 가서 봅니다. 먹고 싶은 거 가져와도 돼. 왜? 안 찍어줄까?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생김새만 뭐 하는 거지? 술은 종업원을 불러 시키면 되고 꼬치는 받은 동그란 접시에 먹고 싶은 꼬치를 가지고 와서 현금 선결제 후 먹으면 됩니다. 아, 근데 이런 데 진짜 이게 진짜 야장 아니야? 이상 동네 술꾼들 다 모인 것 같은 꼬치집 사사노야였습니다.